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8분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양대 지수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에서 코스피가 0.78%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2377.8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은 0.59%, 0.63%까지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면서 714.2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1.7%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장 우리장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지난 1월 2일의 종목입니다. 1월에 첫 거래일에 아비코 전자 전략을 주셨는데 목표 주가 도달했고요. 수익률이 13%가 나왔습니다. 아비코전자 매수가가 1,250원이었고요. 목표가 11,000원대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리뷰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주이기 때문에 출시됐다는 뉴스와 함께 올랐는데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 노출성으로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DR5에 대한 수혜는 2분기 말부터 이제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주가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11,300원 위쪽으로 이렇게 안착되는 게 중요해요. 120일선 위쪽으로. 그렇다면은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근데 안착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어요. 1,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또 매수 가능하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4,000원까지도 저는 올해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기는 그렇게 좀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 없겠고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시다가 한 12,000원대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 기관 매수가 늘어나면서 어제 거래 대금 동반했습니다. 오늘 121선 안착 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8%의 상승 호가 나옵니다. 11,300원 선 호가 기록되고 있고요. 최원재 전문가의 오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NC 바이오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뭐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워낙 회사 자체는 펀더멘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고요.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기업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메가카티라고 있는데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서부터는 메가카티 판매 본격화로 인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중국 측에서 상당 부분을 일단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최대 시장인데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외 북미와 동남아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다른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판로를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3,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살펴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가격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접근하기에 아주 싼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싼 구간에 놓여있는 LNC 바이오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기업이고요. 중국 등지에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이 피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화장품 관련주로도 묶이기도 하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3,300원 선인데요.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모그린텍 가져왔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은 전기차 배터리용 고출력 자성 소재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 40%, 영업이익 3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아모그린텍의 자성 소재를 쓰면은 전기차용 배터리가 상당히 좀 고출력을 낼 수가 있는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더욱더 이제 수요가 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사업 성장이 됐던 곳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ESS 부분인데 작년에 160%나 성장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업을 진입을 하자마자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 올해도 40% 정도 지금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신규 폰 나온다는
발표한다는 이제 예가 있죠. 이 회사 원래부터 예전부터 하던 거는 이제 뭐 모바일 쪽에 이제 방열 소재라든가 나노 쪽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뭐 단기 모멘텀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뭐 전기차 소재들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 성장성이라든가 4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가 가능하겠고 시초가 2% 이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고출력용 자성 소재 개발하고 있고요. 또 방열 소재까지 모바일 쪽으로 개발합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23이 다음 달 2월 초에 발표 예정돼 있는 다른 모멘텀도 주목해보자는 의견인데요. 아모그린텍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선, 손절가는 11,500원 선입니다. 동시호가에서는 0.8%의 오름세로 12,850원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일단 아까 우리 개장 전에 포인트로 최원주 전문가가 제시해 주셨던 디리아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쪽에 이 건설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한미글로벌이 8%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유신 4%, 히림이 3%의 플러스권, 그리고 이 밖에 금호건설, 또 인디에프, 수산중공업 1%에서 2%까지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기술주의 움직임 양호한데요. 오늘도 웹툰 쪽에 키다리 스튜디오와 DNC 미디어 3에서 7%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터블루도 2.8%의 상승 호가, 애니메이션 가운데 대원 미디어가 4% 넘는 상승 호가입니다. 오늘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는 좀 혼조 양상이고요. 미국 쪽에서 이 항공 관련해서 어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처음으로 항공 대란이 일어나면서 아예 전상망이 다운되고 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항공주는 간밤에 미국장에서는 결국에는 상승하긴 했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2에서 3%의 상승 탄력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CS윈드가 5% 강세로 가장 돋보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뒤이어서 4%의 상승, 명신산업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주식들 3%에서 5%, 삼성 SDI도 2% 넘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한 쪽에서는 뭐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엔터플랫폼 디어유 오늘 뭐 증권사 분석도 있었는데 이 종목이 4% 넘는 상승 탄력, SM도 3.38%의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M 79,500원 선이고요. 또 이 조선 기자재 쪽에 삼강 MNT가 3%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12일 목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1% 내외 상승세로 3대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2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면서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특히 12월 CPI 전망치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전망치까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물가는 결국에 물가 하락인데요. 일단은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물가가 좀 많이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죠.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와 설 연휴 2월 1일 FOMC 회의까지 주요 일정들 소화하면서 지수가 어떤 방향성을 그려나가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우려가 컸던 시장이 연일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간밤에 미국의 증설 소식에 따라서 3% 넘게 올랐고요. 수요 둔화가 단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확대된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경기 침체 긴축 여전히 시장을 가로막고 있지만 물가 둔화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역시 놓여 있는 시장인데요. 1월 옵션 만기일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보다는 약간 밀려 내려서면서 0.6%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벌써 7거래일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일단 장 초반 음봉입니다. 2373.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의 상승으로 0.57%, 0.58%의 오름세입니다. 713.8포인트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새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루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까지 매수 이어집니다. 이틀 연속의 매수 외국인 쪽에서 보여주는데요. 단 어제 매수 규모가 좀 줄었죠. 오늘 48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253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개인 쪽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합니다. 지수가 7거래일째 오르는데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개인 212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나란히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62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4억 원어치 소폭의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0억 원어치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하루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우리 장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소폭의 상승 0.3%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우리 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주춤합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의료정밀 업종인데요. 1.28%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덴티움이 3%의 강세를 기록하고요. 뒤이어서 서비스업과 기계, 보험업종, 비금속 광물, 건설과 의약품 업종이 나란히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피해주와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과 보험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통신업종망이 0.06%의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음식료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저조한데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업종의 소폭 약보합권의 움직임. 지금은 또 다시 섬유의복업종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섹터는 좀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30위권 내외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플랫폼주들의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79%의 오름세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62% 상승합니다. 역시 이틀 연속의 오름세.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 쪽에서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해외 국부펀드 사우디 쪽에서 1조 2천억 원의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카카오 주목받고 있고요. 이 밖에 하나금융지주,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까지 나란히 1% 내외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금융주와 바이오, 또 배터리, 현대차, 자동차주까지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LG생활건강인데요. 30위권 내에서 이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 0.8%의 하락으로 하루 만에 LG생활건강이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역시 상승 쪽이 우세한데요. 오늘 SM 4% 넘는 강세입니다. 뒤를 이어서 삼강 M&T, 오스템 임플란트,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 HBSP까지 1%에서 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엔터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다우데이터입니다. 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다우데이터가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지금 강세로 출발했는데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세이긴 한데 아주 강세는 아니고 1% 미만의 지금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매수 규모는 외국인들 어제 좀 줄였어요. 조금 줄어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1% 조금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몇몇 이제 섹터 뭐 엔터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이런 특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지금 지수 대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제가 뭐 아직까지는 매수의 관점에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폭이 뭐 저는
한 코스피 기준으로 20포인트 이상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장중에 조금 조정 보일 때 사고 싶으시면은 좀 그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잠시 보시면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S&P 500 차트인데 지금 CPI가 마이너스 전월 대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IB들 측에서는 적게 보는 측은 마이너스 0.1, 많이 보는 측은 전월 대비 0.3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IB들 측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선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CPI가 잘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좀 뉴스의 판은 하락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국내 시장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이고요. 코스피도,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일장 장중 조정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CPI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 시장 전체적인 모습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살짝 올랐고요. 코스피는 이제 121선 위쪽에 시작을 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121선 안착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오르든 내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밤에 메인 매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오늘 밤에 S&P 500이 4,010 정도 위쪽으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서야 돼요. 201선을.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늘도 어정쩡하게 만약에 마감이 됐다 이러면은 CPI가 가령 예상치에 부합했다 할지라도 또 단기 매물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려면 아예 S&P 500이 강하게 올라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PI만 중요한 게 아니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기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오늘 미국 시장 오르고 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계속 쭉쭉 뻗기보다는 오늘도 단봉 형태로 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수 정도 움직이는 정도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웹툰 쪽에서 요즘에 웹툰이 좀 더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웹툰 쪽에서 DNC 미디어가 오늘 신고가를 지금 내면서 네. 웹툰 쪽에 좀 뭔가 매기가 좀 붙는 것 같아요. DNC 미디어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좀 내는 걸 보니까, 좀 쉴 때 쉬어간다면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가령 28,000원 아래로 빠진다면은, 다시 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그 정도의 움직임, 지수 정도의 움직임들을 대부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SAMG 엔터 이 종목도 고점에서 확 올랐었는데,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웹툰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또 카카오 엔터 쪽의 투자와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 특히 카카오 엔터 쪽에 이렇게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컨텐츠에 대한 강점이라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로 두 분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포인트들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디리아 게이트, 디리아 프로젝트, 제2의 네옴시티 낙점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현재 5.8% 상승이고요. 유신과 금호건설 우선주 종목 상승합니다. 히림도 2% 넘는 탄력이고요. 건설주는 좀 우려가 많지만 저점에서 이런 중동 모멘텀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역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소형 시행사나 한미글로벌 비롯해서 이 히림 이런 쪽이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미글로벌 시초가 한 8% 이상 오르다가 지금 한 5%로 밀리고 있는데, 너무 급등할 때는 저는 이런 주식들은 따라잡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주식들에 대한 접근은 항상 조금 잠잠할 때 좀 접근하자, 저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이 음봉 나오고 이런 날은 따라잡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설사 이게 양봉으로 강하게 한미글로벌 오늘 강하게 끝나더라도
자기 몫이 아닌 것으로 저는 쳐야 되지 이걸 뭐 굳이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대우건설은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한 1% 초반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확정된 건 아니고 역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계약이 지금 원래 예정된 것만큼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들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조금 진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게 너무 많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잠할 때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연초에 또 잠잠하다가 꿈틀대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한 종목군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뭐 두바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건설 프로젝트 이어지면서 이런 인프라 쪽의 전기 장비 쪽도 오늘 상승을 합니다. 재룡전기가 4% 넘는 상승이고요. 효성중공업 4%, 현대일렉트릭도 3% 넘는 상승입니다. LS일렉트릭, LS 등이 2% 넘게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는 오늘 풍력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풍력주 가운데 CS윈드, CS베어링 등의 종목군들 그리고 동국산업까지 14%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장비 또 풍력주의 강세 돋보이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일단 뭐 풍력 쪽에는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부터 풍력 쪽에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줬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풍력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풍력주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신재생 쪽에는 계속 좋은 의견을 드렸었죠. 많이 빠져 있을 때 매수를 하자 뭐 이제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또 챙겨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어떤 섹터든 간에 시장이 연속성을 쭉쭉 보여줄 시장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좀 챙겨놓고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섹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섹터가 있는데 풍력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섹터로 봅니다. 그래서 CS윈드도 그렇고 뭐 CS 베어링도 그렇고 요즘 상강 MNT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 종목도 안 올라올 종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쪽에도 지금 하나솔루션 많이 빠져 있다가 갑자기 또 급반등이 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쪽에는 늘 빠지면은 좀 모아다가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좀 챙겨놓고 이런 식의 대응들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오늘 CS윈드는 또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신고가를 8만 원 위쪽으로 또 단기적으로 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주도 움직입니다.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두산 퓨얼셀이 3% 넘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S퓨얼셀, 동아화성, 일진 하이솔루스, 비나텍 등의 종목이 1%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그런 중요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주 쪽에 또 최현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아까 뭐 신기수 전문가님이 뭐 우리가 체크 포인트에서도 좀 다뤘고 네. 뭐 자세히 뭐 잘 다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뭐 주도를 할 것인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오늘 수소 관련주 움직이는 거는 미국 시장이 영향받은 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관련주가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어제도 플러그 파워는 거의 한 7% 정도 6%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강세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뭐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강세가 국내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비나텍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안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 INT가 상한가고요. SGA 솔루션즈 14%, SGA K사인, 사이버원 4%에서 9%까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미국의 항공 대란이 있었습니다. 전산망이 아예 다운됐는데 이런 전국적인 마비가 9.12 사태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움직일까 싶었던 보안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죠. 뭐 이제 뭐 우리나라랑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다 음봉이네요. SJ 솔루션즈도 시가는 뭐 엄청나게 떴었는데 29 거의 상한까지 시작을 했군요. 근데 뭐 다들 음봉이 길게 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안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보안주들의 특성이 정부 사업을 주로 한다는 부분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정부에서 뭔가 좀 그 수주를 받지 못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민간 사업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전부 다 보안업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간 사설 보안업체들의 어떤 부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적다는 부분, 수요가 좀 적다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안주들은 늘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한 번씩 움직이면은 오히려 좀 매도를 좀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뭐 오늘 음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 계시다면은 일단 단기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카카오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고요. 사우디 등의 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서 글로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확대되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 사업이 또 웹툰이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는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예, 카카오 엔터 투자권 어떻게 보실까요? 저게 이제 뭐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얼핏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이런 소식으로 스팟성 뉴스로 강세가 나온다? 저는 급등을 하면은 저는 역시 좀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외국 지금 특히 이제 중동 쪽 사우디 쪽에서 뭐 NC 소프트라든가 우리나라인데 게임하고 엔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네, 웹툰주는 강세지만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장에 121선 돌파한 이후에 음봉 그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신년 모바일 대작 에버소울 쪽에 오류가 나와서 이걸 수정하는 업데이트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강보합권에 그치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탄력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 강세를 기록했죠. 3%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는데도 유가가 최근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정유주 쪽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가 최근에 또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주가 단기에 좀 올랐다가 77,000원 바닥 찍고 올랐다가 오늘은 주춤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GS, S, K, 이노베이션 등의 종목군들도 시세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정유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최근에 화학이 움직였는데 정유는 어떨까요? 저는 그 정유주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경기 침체기에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S를 올라갈 때도 작년에 10월, 11월 달 올라갈 때, 또 8월 올라갈 때 전부 다 올라갈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많이 이제 빠져서 여기서 뭐 더 하단이 가령 깨진다 할지라도 뭐 얼마 더 빠지겠는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경기가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 나오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많이 올라오면 또 한 9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S5일 기준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시아 쪽에 추가 제재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올랐는데,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소식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좀 지금 유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슈보다는 뭔가 유가를 제한하는 이슈들이 훨씬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전망이 뭐 썩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정유주에 대한 전망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규 매수는 당연히 뭐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정유주는 여전히 S5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8만 한 7, 8천 원 올라오면은 일단 좀 매도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 보험주의 상승 탄력이 가장 높습니다. 보험 업종이 상승의 선두에 서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가 3.66%,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1%에서 2%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가 조정 이후에 오늘장의 반등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뭐 보험주 그동안에 좀 쉬었는데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손해보험 2%대 강세, 메리츠화재는 3% 넘게 강세, 현대해상도 1.5% 정도 강세.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강세 뭐 금리 인상 사이클 수혜주는 맞는데 일단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손해보험주들의 지금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인하를 저울질을 하는 것 같고요. 거의 뭐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실손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 갈아타기 아니면은 다시 뭐 갱신하는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에는 좀 그동안에 실손보험에서 많이 손실이 나는데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뭐 백내장이라든가 과도한 진료 청구는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만큼 뭐 손해보험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 뭐 크게 뭐 또 갈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오늘 일단 순환매 도는 차원으로 저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손해보험주는 좀 빠지면은 한번 안정적으로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그럼 손해보험주로 좀 대피가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뭐 밀리면 사보자 박스권 흐름 나올 것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제주은행도 3% 후반까지 상승이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의 피해주인 증권주가 같이 갑니다. 메리츠증권, 하나투자증권, 올해 들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0% 넘는 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주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증권주 내에서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메리츠증권 오늘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환율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화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1240원 선에 대한 테스트 연일 이어지네요. 오늘 시장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1240원대에서 등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원 20전 하락한 124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240원을 하향 이탈하면서 1239원 80전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1242원 80전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현재도 1243원 30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243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1240원대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망세 모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밤에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물가 지표가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도 위험자산 선호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05% 하락한 103.19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이 1242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10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46원 20전보다는 약 3원 10전 정도 하락한 셈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지표 하향 안정 기대감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완화가 되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4bp, 8bp 하락하면서 그런 경계감 완화를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 보스턴 연준 총재가 내달 1일 연준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긴축 경계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달러 환율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결정하면서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 재료와 환율 하락 재료가 모두 혼재된 가운데 관망세 모두에 124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또 물가 우려 완화되면서 일단 뭐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 103달러 선 지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관망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변수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CPI를 알 수 있는데 오늘 환율 시장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밴드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단과 하단이 모두 제한이 된 가운데 124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9원에서 1246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1243원 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입니다. 오늘장 상단, 하단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 예상하면서 CPI 발표 관망 모드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적게 열어주셨네요. 1239원 선, 위쪽으로는 1246원 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략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관망입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이제 메인 매치가 있는데, 지금 배팅을 할 건 없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PI가 얼마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얼마 나온 그 수치에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4,000선을 훌쩍 넘어주느냐, S&P 500이 종가상으로, 아니면 어정쩡하게 끝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밤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대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뭐 적극적으로 기존의 저점에서 잡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 뭐 굳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물론 시장에서 뭐 동시효과에서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그냥 없이 그냥 무사히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이 현 지수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은 종목별로 강한 걸로는 저는 일정 부분 좀 매도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아주 뭐 개별적으로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좀 눈여겨봤던데 좀 박스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종목 이외에는 조금 따라잡는 것은 역시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수가 한 차례 더 추가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뭐 외국인들 매수, 해외 시장 동향 같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S&P 500도 지금 일단 하단에서는 버티면서 21선 위로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연준이 주식시장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기조다. 월가 트레이더들도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맥상통하는 전략에서는 길목 지키기, 저점 매수 전략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장에 한해서는 특히나 또 신기수 전문가는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는 오늘장 이 주춤한 모습들, 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앞으로 키가 시장의 방향성 달려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